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부실기업 정리가 한창이던 1986년 중반, 해운산업의 부실 문제가 또다시 터져나옵니다. 1984년에 있었던 제1차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던 거죠. 결국 정부는 1987년 4월 제2차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만, 당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였고요.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1986년)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전두환 대통령은 가끔 연희동 사저에서 측근들과 함께 편안한 술자리를 갖곤 했다. 카카. 장 부장. 이날은 장세동 안기부장이 전두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혼자 약주를 하고 계셨습니까? 얼마 안 됐어. 앉아. 예. 자, 한 잔 받아. 예. 쭉 마시. 응? 그 장 부장이 안기 부장으로 간 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째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있을 때가 좋아? 안기 부장으로 나가 있는 게 좋아? 카카를 모시는 일이면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장 부장, 예. 며칠 전에 김만지한테 내가 한바탕 퍼부었어. 김만재 경제부총리 말씀이십니까? 응? 무슨 일로 그러셨습니까? 지금 국제그룹 계열사들 정리가 한창인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마당에 해운산업 쪽도 부실이 심각하다는 거야. 저희 안기부 쪽으로 올라온 보고도 그렇습니다. 카카,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저 당시 경제부처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전망을 안일하게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하더구만. 예. 86년에 얼마의 흑자가 나고 88년에는 또 어떻고,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해운산업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하가 안 칩니다.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듯이 회사마당에 이게 뭐야 이게? 에? 몇몇 해운 기업들도 부도? 국민들이 뭐라 하겠나? 불안하십니까? 불안? 뭐가?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국내 해운 재벌사 몇 곳이 부도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말씀입니다. 그래 보이나? 예. 맞아. 경제 대통령. 응? 그래도 50 때나 살기 괜찮았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듣고 싶다고 내가. 그게 욕심이야? 아닙니다, 카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김 부총리님, 제 말씀은요. 예, 부장님. 카카께서도 김 부총리께 그렇게 역정을 내신 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임기 후반이십니다. 카카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문제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결국은 부도를 내지 말라는 말이잖아. 누군데 그렇게 불편하게 전화를 받으십니까? 정인용 장관. 장세동 한기부장입니다. 장 부장이요? 장 부장이 무슨 일로요?
불필요한 경제적 사건으로 각하를 힘들게 하지 말라 합니다. 대한손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했든 우리가 알아서 들어야죠. 대한손주 말이요. 예. 내가 지난번에 원칙대로 하자 했는데 그 원칙이라는 말이 부도를 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부터 면밀하게 파악해보자. 그 말이었습니다. 원칙에 따라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살 수 없는 기업은 죽여야 된다고 하신 저분 그 말씀 말입니까? 예. 아, 예. 어쨌든 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그게 각하께 부담을 안 드리는 겁니다. 대한선주 처리 문제를 놓고 재무부 장관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장이 마주 앉았다. 정인용 재무부 장관과 주병국 외환은행장. 두 사람은 전임과 후임 외환은행장이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였다. 기업과 금융의 자율. 그게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나. 현실이 이상을 안 따라주니까 그렇지. 김만재 씨가 경제기획원의 수장인데 이 경제가 자꾸 정치에 휘둘리는 것 같으니까 어떤 자괴감도 있었겠지. 하지만 경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하는 법이야. 그래, 그 대한선주 상황이 어떤가? 안 좋아. 해운산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대한선주 같은 경우는 이 비경제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그래. 운임 수입이 운항 원가에도 한참 못 미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부도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야. 부도, 그 은행서 좀 막아주면 안 되나? 안 되지. 지금으로 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은행으로선 배임이고. 이거 부도는 안 되고, 뭐 그러면 파산인데, 그것도 안 되고. 결론은 이미 났구만. 결론? 결국 제3자 인수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일단 실태 조사반부터 꾸려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보자고.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의 일이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이 일에 관계했던 관료들이나 은행장들은 검찰 조사,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요, 본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된 기업의 기업주들은 어떻을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지원해 주었더라면 해결되었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25, 6년 전 과거 일을 새삼 들춰보는 걸까요? 원칙입니다. 경제적인 사건에 경제적인 원칙이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었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선주 정리 과정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기록이 있다. 전 중앙일보 이장규 기자의 전두환 시대 경제 비사 가운데 일부분. 지내놓고 보면 전두환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한창 기세를 올렸던 50 청문회가 한진의 대한선주 문제를 파고들면서 무턱대고 특혜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엇나가도 완전히 엇나간 경우였다. 문제의 대한선주는 누가 봐도 부실한 기업임이 분명했지만 이 회사의 장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를 비롯한 인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대한선주라는 부실 해운회사가 누구한테 넘어갔느냐가 아니라 대한선주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대한선주는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는가? 제1차 해운산업 통폐합 조치 때 그때 항만청이 운항 노선을 정해주긴 했지. 그러면 그때 항만청의 지시를 따르지 그랬나? 해운산업이 부실이라고는 해도 우리 회사는 괜찮았다고. 근데 항만청이 내놓은 운항 노선이라는 게 우리의 양보를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리고 형님 문제가 걸렸구만. 그래. 내 형님이 야당 부총재인 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 게다가 정내역 투서 사건이 있지 않은가? 뭐, 민정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에 연루된 분이 인척이라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네. 그리고 세무조사도 있었잖아. 거래은행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샅샅이 뒤졌어. 아차, 그 지난번에 주병국 외환원 의장 만났다면서. 뭐래? 뭘 하긴 뭐래. 인간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지. 하여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놈들이야. 그러면 말이지, 그 정인용 재무부 장관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아니, 정 장관을 찾아간다고 해서 뭐 별 수 있겠어? 그건 모르지. 일단 정 장관 생각만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어딘가. 주구래은행이야 재무부 뜻을 따르게 돼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달려 봐. 그래. 정인용 재무부 장관이 외환은행장일 때 인연이 좋았지. 그러니까 주변국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정인용밖에 없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대한선주 윤 회장은 정인용 재무부 장관을 찾았다. 왜 제 옆자리에 앉으십니까? 앞에 앉으시죠. 예. 제가 뭐 별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관님과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고 앉다 보니까. 근데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지셨어요? 아니 뭐 장관님께서 혹시 괜한 오해를 하시나 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해를 좀 했습니다. 그 과거 은행장 할 때부터요, 기업인들이 옆에 앉으면 불안했어요. 대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싸가지고 오는데 이 손이 안주머니로 들어가면은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알죠. 잘 알죠. 하여튼 이 나란히 앉은 상태가 되면 전 무조건 그 손부터 잡아 눌렀어요. 그 손이 저고리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라도 꺼내면은 이 서로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 그렇죠. 근데 회장님,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환은행장으로 있는 주병국이하고 저하고는 막역한 친구입니다. 네. 윤 회장님. 네. 우리 윤 회장님은 기업을 경영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참에 정리하세요. 아니, 장관님, 좀 봐주십시오. 살아나도록 자구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참에 정리하시고 중소기업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재개하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정부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대한선주 윤 회장은요, 이참에 빨리 정리하고 중소기업이라도 하라는 정 장관한테 특별한 말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기록을 보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까지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준비한 말을 못했던 거겠죠.